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는 은퇴가 없지요. 시니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도록 100세 특강이 돕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CTS 100세 특강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여러모로 안녕하셨던 거죠? 우리는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왔습니다. 이제 시니어가 천만 시대라고 하는 이런 때에 아주 의미 있는 특강을 개설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땅에서 시니어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제 작은 경험입니다. 어느 날 핸드폰 가게를 들렸다가 나오면서 느낀 소회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 가게를 들렀지. 아버님 하고 부르는 소리에 많이 놀랐네. 식당에를 갔더니 날더러 어르신이라 하더구만. 역시 당혹스러웠네. 자식 세대들은 우리를 가리켜 꼰대라고 하더만. 어려서는 개똥이 소똥이로 불렸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네. 그러다가 지공대사가 되었네. 남의 일이라 생각들 마시게. 호디에 미히 크라스 TV, 이것은 라틴어로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앞에 이렇게 새겨진 글인데요. 호디에 미히 크라스 TV,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그대들도 언젠가 그날이 올 걸세. 이 말은 언젠가 자네들도 나처럼 꼰대 소리 들을 날이 올 걸세. 제가 이렇게 작은 해석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막상 노인 소리를 듣고 나니 떨떠름하더구만. 그놈은 노가 참 싫었네. 노년, 노망, 노세, 노파.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누구에겐가 오겠지요. 이 일에 대해서 제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심리적 반응인데, 단연코 노일세. 어떻습니까? 여기에 노는 영어로 노라고 표현해 봤고, 한자어로 늙을 노, 이렇게 해서 노가 아닐세, 부정하는 제 마음입니다. 굳이 쓰고 싶거든. 노년, 노인. 이랬을 때 여기에 노년, 노인은 늙을 노가 아닌, 굳이 불러야 한다면 여기에 늙을 노가 아닌 길노자를 써서 로인, 이것을 노인 이렇게 불러들 주시게. 우리 모두 누군가의 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 거 아시죠? 노마식도가 있죠. 이 노마식도란 늙을 노의 말마, 그리고 이제 식도라는 것은 알식길도. 그러니까 늙은 말이 이 길을 안다. 비록 힘은 없을지 몰라도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야 할지 길을 안다, 이런 말이죠. 중국 제나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현대의 속담으로 풀어본다면 세월 속에 지혜가 익어간다 그러죠. 늙어간다가 아니라 우리는 익어가는 겁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지혜가 어떻습니까? 세월 속에 익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말일세, 어린이와 성인으로 끝났던 시절과 달리 세대가 많이 나누어졌더구만. 486, 2030, 4050, 7080, 거기다 MZ?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아주 헷갈리게 하더만. 70대까지는 장청년 세대로 분류해 줄 수는 없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장청년도 씩씩할 장, 푸를 청. 그래서 우리도 씩씩하고 푸르른 사람으로 재탄생하고 싶다네. 80 이후는 기꺼이 그때 노인으로 살아가겠네. 누군가 말했지, 늙어가는 것은 신의 은총이라고.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이고, 우리는 그대들에게 신의 은총을 건네주고, 그대들은 우리에게 젊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게나. 그리고 신의 부르심이 가까이 오는 날 우리 모두는 노인,
이슬로를 써서 그때 비로소 노인이라 불리고 싶네. 그때는 소리 없이 하늘 이슬로 사라지겠네. 어떻습니까? 아마 제 심정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은지 제가 글을 한번 SNS에 올린 일이 있는데 그 댓글들이 엄청나던데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시니어를 다루면서 그 호칭에서부터 이렇게 청년의 가치를 부여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의미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름을 새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것처럼 이 100세 특강에서 한번 호칭부터 바꾼다면 아마 우리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떻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것은 인류의 평균 수명이 신석기 시대에는 29세, 그러니까 29이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38살에 끝났습니다. 그리스 시대는 36살이었고요. 14세기 영국인은 38살이었습니다. 17세기 유럽인은 51세였고 18세기 유럽인은 45세, 19세기 유럽인은 65세, 그리고 20세기 유럽인이 76세라고 합니다. 과거 조선시대 성인의 기준은 16세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중년이 30대였고 40대 이상은 노년이었는데 지금은 엿가락처럼 우리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거기에 걸맞는 키가 커졌다면 바지 기장의 길이도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1956년 그 무렵에 유엔이 이렇게 그 세대별 구별을 한 것이 지금까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고장난 음주 측정기로 모든 사람들을 음주 운전자로 처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새롭게 이제 제 개인이 아닌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아서 인생의 사계로 정리해 본 것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 사계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봄 이랬을 때 이 봄에 해당되는 것을 인생 40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유년 이러면 0세부터 7세까지인 것이고 청소년은 8세에서 18세까지, 그렇죠? 군대 가기 이전요. 그리고 청년은 19세부터 40세까지 이것을 인생의 봄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썸머 그러면 이제 40세부터 어떻습니까? 55세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갱년기가 이제 찾아오는 시기죠. 저는 일부러 여기에 갱년기라 표현했는데 또 어느 나라에서는 행년기라 이렇게 부르죠. 써서 안 되는 것은 사실 이 한마디입니다. 폐경기가 왔다. 여성에게만 갱년기가 오는 게 아니라 남성에게도 갱년기는 오는 건데 여성에게 찾아온 갱년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폐경기라 이랬죠. 우리가 이 과정에서 다룰 터인데 쓰지 말아야 할 용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를테면 교회에서 흔하게 쓰는 오늘 아무개 상 당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의과대학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의과대학에서 다루는 과목 가운데 하나가 의철학입니다. 근데 이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감기 걸렸다, 병 들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 아닌가요? 뭐 재수없다는 의미로 다가설 수도 있고요. 근데 병을 알았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알게 됐다. 저만 해도 회전근개 파열로 한동안 참 고생이 심했습니다.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어떤 목사님도 회전근개 파열에다가 이제 온 몸이 이게 아파가지고 팔 드는 것조차 힘들게 됐을 때 축도는 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들 수가 없으니까 손을 들은 순간 벌벌벌 떨리면서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도를 해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목사님이 팔이 아파서 운 건데 성도들이 엄청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나의 에피소드이긴 한데 우리 몸의 중심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흉부외과에 속하는 가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다리라고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냐? 몸의 중심은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픈 데입니다. 저는 아픈 순간, 그 회전근개 파열로 고통스러운 순간 이 어깨, 팔이 중심이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픈 나를 좀 돌아봐 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알아달라, 알게 됐다. 그러니까 병을 알았다. 이 표현이야말로 참 건강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중심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찾아온 것, 하나의 변환점, 반환점을 도는 시기가 이때인데 이것을 폐경기라 이렇게 얘기해서 절망하게 하는 것보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갱년기라든지 행복의 시기가 왔다고 불러라 이런 것처럼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우리도 시니어를 바로 그냥 노년이라 불러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청년이라 부른다면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게 100세 시대에 맞는 가장 중요한 컨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청년 했을 때 씩씩할 장, 푸를 청,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56세에서 79세까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좀 오해 없이 들었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이분들의 호칭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여성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할망구였습니다. 할망구가 뭘까요? 저 지청거리, 그냥 아이고 막 이제 아주머니, 이 말도 썩 좋은 말이 아닌데 아줌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할머니 저 잔소리 싫다 그래서 에이 할망구요, 할망구야 이렇게 해서 천덕꾸러기처럼 표현이 되고 그렇게 들릴 때가 있었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할망구는 70대에 이르는 분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할머니도 아니고 여기에 할망 이랬을 때 망이 무슨 망인 거 아니? 바라볼 망. 그래서 소망할 때 그게 망자거든요. 그럼 구는 뭐냐? 아홉군 거예요. 이제는 90을 바라보는 할머니다. 이게 할망구, 이제 이런 것입니다. 할망구.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소망을 담아서 이들을 장청년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이제 뭔가 하니 윈터, 이제 겨울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길로자를 써서 늙을 노가 아닌 노년, 그래서 노년, 이렇게 해서 80에서 99세까지를 우리가 비로소 노년이라고 불러주자.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이제 100세 시대에 살게 됐으니까 완주한 것이라 여기서 그들을 진정 교회가 축하해주고 축복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어찌됐든 우리가 100세가 됐다는 것은 완주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완년기에 들어섰다, 이런 표현도 아주 흥미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노장청을 새롭게 좀 해석하고 그 관점에서 성경 한 군데를 들여다본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소개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의 예언이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시니어 파트너스라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노년 인구가 1000만이 되는 것을 기해서 이제 세워진 새로운 NGO, 이 운동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시니어 파트너스인데, 시니어 파트너스의 이 앞에 S와 P를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시니어 is power. 재밌죠? 시니어 is power. 이제 바로 이 NGO에서 이제 말한 새로운 세대 구별과 호칭 변경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것을 제가 제 해석에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청소년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장청인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청소년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늙은이는 노인으로, 그리고 젊은이는 장청인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더니 이것이 전혀 다르게 들어서는 거예요. 와, 이게 맞는 거구나. 왜 그럴까요? 요즘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역전의 시대라 말하죠. 석동률 기자께서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똑똑하고 후배가 선배보다 똑똑하고 사원이 임원보다 똑똑하고 병사가 간부보다 똑똑한 세상이다. 왜 그랬을까요? 젊은 사람들의 지능이 높아져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문명의 주기가 단축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농업혁명은 아시는 대로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산업혁명은 300여 년을 지속되었지만 정보혁명은 30년밖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20여 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뒤이어 나타날 5차 산업혁명은 15년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늙은이가 아니라 젊은이가 예언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들은 트렌드를 우리보다 더 빨리 파악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 진단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다 노인은 어떻습니까? 이 장수사회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은 꿈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세월을 거듭하는 것만으로 늙지 않는다. 꿈을 이룰 때 늙어간다. 지금은 그래서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당연히 인생 2모작 3모작이 아닌 4모작까지 가능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젊은이가 누군가 이랬을 때 그 젊은이들은 장청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은 개가 짖으면 내다봐야 한다. 그러니까 늙은 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련하고 명민하죠. 오늘날 늙은이에 해당되는 시니어들이 고경력자들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교수님을 향해서 이제 은퇴를 앞둔 교수님에게 노 교수입니다, 이 말은 정말로 그분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담겼는데, 이게 이제 퇴색이 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상을 볼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이 장청년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의 성경은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청소년들은 예언을 해라. 노인들은 꿈을 꿔야 한다. 장청인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우리 시니어들이야말로 이제 꿈꿔야 합니다. 무엇을요? 새로운 세상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버킷리스트로 나타날 수도 있죠. 여전히 나의 꿈이 무엇인가 이랬을 때 꿈꾸는 그게 우리를 젊게 살게 만든다, 이런 것인데, 꿈꾸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에 잠들 때 꾸는 꿈 이런 것 따위가 아니라 정말 여전히 나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따위에 우리, 나, 그리고 공동체의 꿈이 있어야 하고 그 꿈을 꿔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나이가 들어갔다. 저를 보는 분마다 아유, 목사님 참 10년은 더 젊어 보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우스개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 방부제를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방부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면 막 웃기 시작하는데, 나이의 진짜 의미를 저는 오늘 첫 번째 특강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뭐냐? 나이는 나의 이야기의 줄임말이 나이예요. 그러면 정말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나의 이야기를 많이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쌓고 쌓아가는 것이 우리 나이테가 되는 거거든요. 나이테가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인생 60, 70, 80 이렇게 점점 장청년으로 살아간다면 그 나이가 겹겹이 나의 이야기로 쌓이고 쌓여서 곁에 가면 뭔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고 나도 이야기를 남겨놓고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100세 시대의 건강 특강에서 다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해도 이 시간은 금방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시력과 시각은 다릅니다. 제가 이전에는 양재동에 살았고 그 이전에는 일산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일인데요. 저희 연구소 내에 이제 음악치료실의 소장께서 식사를 접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갔죠. 거기 위에 이제 석쇠에 고기가 굽혀지는데 거기에 웬 비계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 뭐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접하는 입장에서 고기를 보는 순간 좀 엉망이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거기에 왜 이렇게 비계가 많아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고기가 운동을 안 했나 보죠. 그 말이 어떻게 재밌든지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나 두시라고. 우리가 먹고 운동해야죠 뭐. 이때 고기에 비계가 얼마나 많이 끼어 있는가를 발견해내는 것은 시력이죠. 그러나 그 고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은 시력이 아닌 시각이라 얘기하죠. 저는 시니어가 되면서 우리가 돋보기를 껴야 되고 우리의 시력이 2.0인지 1.5인지 이런 따위에 관심 가지는 것보다 내 시각이 무엇인지를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 세상도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동안 이상행동으로 보여지던 것도 쟤 또 예쁘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틈이 있어야 빛이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과정을 같이 기획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런 것을 전달도 해보았습니다. 듣고 마는 강좌가 아니라 이것이 뭔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한 신학자가 한국에 들렸다. 한국 교회는 비타민 A 결핍증에 걸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비타민 A의 A는 뭔가 아니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적용이 없다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적용점 하나를 나눠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시니어를 정말 시니어스 파워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면 이런 식기 하나 암송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입니다. 나와 함께 늙어가자꾸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인생의 시작 또한 그 마지막을 위한 것이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신의 뜻이고 신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였나니 젊음은 그 절반을 보여줄 뿐. 나를 믿으라. 전체를 바라보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세 특강을 통해서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 삶 꼭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니어스 파워. 감사합니다.